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난 절대 용서 못해. 이 한마디로 지난 회차의 마지막 장면은 폭풍처럼 시청자들을 휘어잡았습니다. 장미애가 오강수에 침몰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독고탁의 분노. 그는 드디어 선을 넘었습니다. 형제인 줄만 알았던 오강수. 그의 존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 우리의 시청자들은 충격의 말을 잃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드라마는 새로운 전쟁터로 진입합니다. 가면은 벗겨졌고 숨겨진 욕망과 배신 그리고 비밀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하죠. 독고탁의 복수는 더 치밀해지고 장미애는 과거의 죄책감에 짓눌리며 무너져갑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또 한 명. 강소연이 아주 은밀하고 잔혹한 계획을 실행해 옮깁니다.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이제 그 이름은 따뜻한 가족 드라마가 아닌 진짜 전투의 서막이 됩니다. 형제는 누구이며 가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폭풍전야의 39화 예고편을 통해 그 충격의 전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절대 눈을 떼지 마세요. 독고탁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습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유전자 검사지는 지금까지 가족이라 믿었던 시간들을 무너뜨리는 증거였죠. 장미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버린 죄책감, 그리고 이제는 그 아들을 앞에 두고도 엄마라 부르지 못하는 현실. 그 모든 감정이 그녀의 입술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정이 있었든 간에 그건 핑계일 뿐이야. 독고탁은 장미애의 변명을 단칼에 자릅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오강수를 바라봅니다.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 말 한마디에 오강수의 눈빛은 멍해집니다. 태어나면서 버림받고 다시 한번 가족에게서 밀려나는 기분? 그건 총알보다 날카로운 상처였습니다. 오강수는 말합니다. 난 그저 진실이 궁금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독고탁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진실?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거짓이었어. 그 순간 마광숙이 오강수의 옆으로 다가가 손을 꼭 잡습니다. 넌 우리 가족 맞아. 너를 받아준 건 장미애가 아니라 이 집이야. 하지만 독고탁은 분노에 사로잡혀 더 이상 아무 말도 들으려 하지 않죠. 그는 술도가를 나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절대 행복하게 못 살아. 절대. 그가 떠난 뒤 술도가에는 깊은 정적이 흐릅니다. 그 정적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을 지탱해온 신뢰가 무너진 소리였습니다. 오강수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숨은 거칠게 흔들립니다. 그동안 묵묵히 형제들 곁을 지켜왔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짜였던 걸까? 내 모든 게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웃고 술을 빚고 같이 밥을 먹었던 형들과의 시간들. 그것이 모두 피 한 방울 안 섞인 위선의 시간이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그 따뜻했던 순간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립니다. 장미애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오강수 곁에 서더니 살며시 옆에 앉아 말합니다.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한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말에 오강수는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억눌렀던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죠. 난 그냥 받아들여지고 싶었어요. 형들이 날 진짜로 받아준 거라 생각했는데. 장미애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형들이 받아준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자리를 만든 거예요. 가짜였다면 지금처럼 상처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녀의 진심 어린 위로에 오강수는 처음으로 마음을 놓습니다. 지금까지 외롭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던 그는 그제야 자신도 버려졌던 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 순간에도 독고탁의 마음은 점점 더 복수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장미애와 오강수를 향한 증오는 그를 끝없는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무언가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가족 안에서 적을 몰아내기 위한 더 치밀하고 더 잔혹한 시나리오. 그 시각 술독가를 뒤흔든 또 하나의 사건. 바로 독고세리에 다시 가출을 한 것입니다. 엄마, 아빠 이제 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나 스스로 살아볼래요. 그녀는 서랍을 뒤지고
조용히 가방 하나를 싸 또 집을 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도,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도, 세리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모든 시작은 오범수였습니다. 세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오범수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중함, 다정함, 그리고 아이를 혼자 키우며 살아가는 따뜻한 책임감. 그건 지금껏 세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장미애는 반대했습니다. 그 사람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나이 차도 너무 많고 애 딸린 사람이야. 그녀의 말은 명분 같았지만 사실은 오강수 때문에 흔들렸던 자신의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이미 오범수를 반대의 감정을 품고 있었고 그 사실을 모른 채 다가가는 딸 세리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겁니다. 결국 감정은 폭발합니다. 세리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외칩니다. 엄마는 항상 내 인생을 통제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가고 싶은 곳도 전부 엄마 뜻대로였잖아. 장미애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녀는 딸을 지키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놓쳐버린 사람을 다시 붙잡고 싶었던 걸까요? 그 틈을 타 독고탁은 이 상황을 더 격하게 몰아갑니다. 세리가 또 가출했다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가정을 다 망쳐놓고 이제 딸까지 잃게 만들어? 그는 술도가로 쳐들어와 유리병을 깨뜨리고 작업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분노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점점 자기 파멸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부인의 배신과 가출한 딸, 복수의 눈먼 아버지, 그리고 숨기고만 싶은 과거를 지닌 어머니, 술도가의 전통과 함께 그들의 마음도 서서히 깨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그림자가 조용히 술도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부의 적이 아닌 외부에서 조용히 침투해 들어온 위협. 바로 강소연. 겉으로 보기엔 아직도 오천수와의 이혼을 망설이는 전 부인.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내연남에게 투자 사기를 당한 뒤 손에 쥔 돈 한 푼 없이 한국으로 돌아온 그녀. 그녀에겐 절실한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수백 평 대지 위에 자리 잡은 바로 독수리 술도가였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지금 팔아도 서울 외곽 아파트 2채 값은 나올 거야. 그녀는 조용히 술도가의 지분 일부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전 남편 오천수의 이름으로 묶여있는 서류를 이용해 몰래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했습니다. 거래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매물로 내놓되 형제들에겐 절대 알리지 마세요. 금매로 처리해주세요. 시간 없어요.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은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오천수 앞에서는 이혼 안 할 거야, 다시 생각해봐 라며 눈물을 흘리고 뒤에서는 그의 가족 자산을 팔아넘기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 하지만 그녀가 놓친 단 하나. 바로 마광숙과의 연결고리였던 한동석 회장이었습니다. LX 호텔에 납품되는 술도가 막걸리를 검토하던 그는 우연히 업계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던 중 독수리 양조장 금매라는 매물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소, 집원, 구조, 평수까지 완벽히 일치하는 정보에 그의 표정은 급격히 굳어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걸 누가 내놨지? 그는 곧장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상세 정보를 요청했고 전 주인이 오천수 명이라는 사실까지 확인하게 되죠. 그 순간 그는 직감합니다. 이건 사고다. 누군가 술도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 그리고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마광숙에게 전화를 걸어 말합니다. 광숙 씨, 지금 당장 술도가로 오세요. 그 집 팔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술도가가 금매로 나왔다고요? 마광숙은 전화를 끊은 뒤 주저앉을 듯 놀라며 말합니다. 그녀의 손에선 아직도 막걸리 주조 스케줄이 담긴 노트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장수 씨가 지키려 했던 마지막 유산이에요. 그걸 누가 팔겠다고요? 한동석은 차분히 그녀의 어깨를 다잡습니다. 광숙 씨, 지금 감정에 휘둘릴 때 아니에요. 문서를 확인하고 매물 등록 경로부터 추적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즉시 술도가 사무실로 향합니다. 그곳엔 오래된 금고 하나가 남아 있었죠. 오장수가 정리해둔 계약서, 지분 문서, 그리고 인감증명서들.
한동석은 전문 변호사까지 부르며 하나하나 서류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강소연의 흔적이 담긴 서류를 찾아냅니다. 그 문서는 오천수의 이름으로 위임장을 만든 뒤 서류상 지분을 이전하려던 시도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바로 오천수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시기. 이건 법적으로 명백한 위조입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대로 계약이 체결됐다면 술도가는 날아갈 뻔했습니다. 마광숙의 눈에선 눈물이 흐릅니다. 장수 씨가 그렇게까지 지키려 했던 집인데 그걸 몰래 팔아치우다니. 그 순간 한동석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입니다. 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그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강소연이 접촉했던 부동산 중개인 그리고 매수 희망자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통화 기록, 방문 시각, 심지어 계좌 이체 내역까지. 그야말로 수사 못지않은 작업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강소연이 부동산 매물을 소개하며 중개인에게 보낸 문자가 발견됩니다. 이건 형제들 몰래 진행하는 거예요. 서류는 제가 처리해요. 한동석은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어요. 이걸로 형제들에게 알리고 그녀의 발을 술도가에서 끊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술도가의 거실. 가장 조용해야 할 공간이 가장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찹니다. 형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흥수, 오범수, 오강수 그리고 마광숙. 마광숙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꺼냅니다. 이건 강소연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직접 보낸 문자입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형제들의 얼굴은 창백해집니다. 형제들 몰래 진행하는 거예요. 서류는 제가 처리해요. 돈은 급하게 필요해서요. 오천수는 그 순간 말없이 숨을 삼킵니다. 마치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방안을 울리고 있는 듯한 느낌. 오흥수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천수 형, 설마 너 이거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설마? 오강수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형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인정입니다. 오천수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입을 열지 못합니다. 형제들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고 마광숙은 끝내 말을 던집니다. 당신이 우리 집 문서로 강소연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당신이 지킨다던 이 집 그 입으로는 지키겠다고 하고 등 뒤에선 다 내주는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천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나도 몰랐어. 난 그 여자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 이혼도 못하겠다고 매달릴 땐 그럴듯해 보였어. 하지만 날 속였던 거였어. 형제들은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동안 술도가의 위기 앞에서 서로 등을 맞대고 버텨왔던 그들. 그 신뢰의 끈 하나가 지금 가족 중 하나의 실수로 끊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범수는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족의 이름으로 이 집을 지켜왔어. 근데 형, 가족의 이름으로 이 집을 파괴했어. 그 말에 오천수는 주저앉고 맙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말하죠. 난 진짜. 그러나 이미 형제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깊게 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다시 봉합해낼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선택에 달려있게 되죠. 한동석은 조용히 문을 열며 들어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이 집은 외부 위협에 대해 철저하게 방어할 겁니다. 강소연이 다시는 이 문을 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 말에 형제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 집을 지키기 위한 의지는 누구보다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강소연은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 술도가에 당당하게 나타납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하죠. 그깟 집 하나로 왜들 이렇게 예민하세요? 솔직히 그 집에 있는 사람들. 다들 겉으론 멀쩡해도 속으론 갈라져 있는 거잖아요. 형제들이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노려보는 가운데 오천수가 한 걸음 나섭니다. 그의 표정은 피폐하고 동시에 단호합니다. 이제 그만해, 소연아. 넌 이 집에 발 붙일 자격도 누구에게도 상처 줄 권리도 없어. 강소연은 비웃듯 말합니다. 그래서? 나 쫓아내면 다 해결돼? 오천수, 당신도 내 손잡았던 거 벌써 잊었어? 그때 한동석이 조용히 뒤에서 경찰 2명과 함께 들어옵니다. 강소연 씨, 부동산 사기 및 명예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찰나. 강소연은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야?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형제들은 한 명씩 고개를 돌려 그녀를 외면합니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더 이상 동정을 베풀지 않죠. 그 순간 오강수가 말없이 형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단호하게 입을 엽니다. 내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을 지키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를 향합니다. 비록 피는 다르지만 여기서 나는 형들과 함께 웃었고 같이 술을 만들었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는 형제들 앞으로 걸어가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보며 말합니다. 이곳이 내가 지켜야 할 진짜 가족입니다. 그 순간 마광숙이 조용히 그의 옆에 섭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없이 그를 꼭 껴안으며 말합니다. 우리 집 막내 도련님 고마워요. 어디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진짜 우리 집 아들이다. 그 장면에서 술독가에는 따뜻한 햇살이 스며듭니다. 갈등과 상처로 얼룩졌던 공간에 드디어 화해와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39화의 마지막 장면, 독고탁은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서류를 찍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분노와 증오로 가득하죠. 끝난 줄 알았지? 이 집은 아직도 썩어 있어. 다시 한번 복수의 그림자가 서서히 술도가를 향해 들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39화는 가장 깊은 진실과 배신이 드러난 회차로 시청자들의 심장을 뒤흔들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분열로 향할지는 40화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